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날씨가 또 일교차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많은 판도가 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승패를 갈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에 따라서 대선의 판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이러한 복잡한 시장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확실성이 되다 보니까 좀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지금 아직까지 유력하죠, 그죠? 대통령 당선 이야기는 나왔지만 아직 뭐 소송권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년도에 만약에 취임이 되게 된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좀 더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가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19와 또 직결되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뭐 화이자 쪽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또 치료제에 대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또다시 한번 시장이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불안함,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가 방송을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모든 방송을 했던 것들을 보시면은요. 도너리 BFP라고밖에 안 했습니다. 11월 달에 불안한 마음을 모두 다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도너리 BFP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11월 달 위기론을 얘기했던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어떠한 것은요. 경력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륜이라는 것을 무시 못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너리 BFP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2,5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전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주구장창 가는 종목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은 안 되고 좀 낙폭을 보였던 종목, 시장 중심지였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이 정말 좋은지 아니면 이 종목은 정말 리스크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판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항상 제가 못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적 분석에 대한 베이스를 갖고 강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검색하시면 되고요. 오셔가지고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또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비밀번호가 또 있습니다. 비밀번호 7777. 이제 제가 가끔 들어오셔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밀번호가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제가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이데일리맵에서 방송,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참고하셔서 오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안내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또 친절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강의는 살짝 루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루즈하지 않게 어떻게 또 적용이 되고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어떻게 쉽게 또 말씀드리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할 건데 사실 오늘 그 기본적 분석 매매법이라는 내용으로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 좀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근데 차트 분석에 대한 이슈랑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의 원래 가장 본질은 기본 베이스 분석법이거든요.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수지파가 차트의 기본이죠. 이동평균선과 거래와 시간과 이것이 수급과 지지와 파동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차트 분석이 된다 했을 때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정말 타이밍에 맞게끔 들어가는데 그 좋은 종목의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이제 뭐 컨설팅, 뭐 기업 진단론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강사 역할도 좀 했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현실과 이상은 참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정말 그 기업을 잘 분석한다고 해서 수익을 보는 것은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강의 중에서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꼭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만 그러한 차트의 확률을 높여주는 것들이 어떤 기업 분석론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들어갈 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그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스트 컨설팅 그룹에서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보스트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에서 혹은 어떤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기업과 확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크를 통해서 우리는 회사에 대한 변화와 또 어떤 확장성 그리고 이 회사의 투자 가치를 판단을 하죠.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5S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스트 컨설팅, BCG 매트릭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드로 보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갖고 기업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들고 갈 기업이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로 볼 것인지 스윙으로 볼 것인지 중기로 볼 것인지가 다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저는 그런 걸 참 좋아해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꿈의 숫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3배, 4배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저는 그러한 수익을 바라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허황된 숫자다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본적 투자는 뭐냐면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도 중요하지만 차트 바닥에서 혹은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그것이 3배, 4배 가기를 바라면서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 시장 점유율과 상대 시장 성장률을 갖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종목은 크게 두 개예요. 상대 시장 점유율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돈을 많이 버느냐, 현재 어느 정도의 범위 속에서 돈을 갖고 있느냐가 상대 시장 점유율이고 시장 성장률은 그로스라는 상태, 성장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보게 된다면 자, 시장 성장률과 상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우리는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시장 점유율 이쪽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시장 성장률 이쪽이 높은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한 기업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미래 가치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 있죠. 우리가 일명 좋아하는 기업들. 제가 뭐 갖고 계신 기업들이 다양하고 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그 기업에 대한 기업명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이 들어봤던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점차적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상대 시장 점유율이 높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캐시카우라고 부릅니다. 황금을 낳는 접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캐시카우는 어떤 베이스로 투자를 하게 되냐면 급락장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같은 장보다는 완전히 급락해가지고 막 공매도 나오고 막 리스크 나오고 퉁퉁퉁 떨어질 때 그럴 때 이런 종목 모아가면은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무난하게 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배당 메리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종목 큰 기업들은 말씀드려요. 뭐 KHNG라든지 혹은 우리가 뭐 생필품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황금을 넣은 젖소를 보시면 되겠죠. 망하진 않는 거.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사서는 메리트가 크게 없죠. 급락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캐시카우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캐션 마크.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것들 중에 급등주들이 있어요. 막 부채 비율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자본 잠식 어마어마한데 누군가 경영권을 양수도해서 인수해 갖고 와서 회사를 바꿔버리면 급등을 하죠. 그게 뭐냐면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문제아라는 종목이에요. 문제아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딴따라였지만 그치만 나는 성공할 거에 내 기대가 충분히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연예인들이 뭐 박진영 씨도 그렇고 싸이 씨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문제아로 봤지만 정말로 성공했을 경우는 어때요? 지금 뭐 JYP 시총 아시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기대 가능성.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자녀분들한테 공부를 왜 하라고 합니까? 그 중간은 가라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능도 안 키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를 그냥 내가 될 거다라고 하고 갔을 경우 어떻게 돼? 망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급등주 상한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퀘스천 마크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판별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며느리도 몰라 하면서 물음표 딱 찍는 거거든요. 정말 철두철미한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건 나중에 변화가 됐을 때는 멋진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 퀘스천 마트가 스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뭐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신사업을 붙여가지고 회사가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타가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죠. G3BNT라는 기업이 과거에 굉장히 주가가 안 갔을 때 결국은 한 번만 더 적자를 맞으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이 이제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서 리스크, 퀘스천 마크가 변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신사업과 신약과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받게 되면서 스타가 되는 거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죠. 근데 퀘스천 마크에서 만약에 꿈을 꿨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도구예요. 돈도 못 벌고. 자, 퀘스천 마크 뭐예요? 성장률은 높은데 돈을 못 벌다가 망하면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퀘스천 마크. 이게 사실은 저는 강아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바킹 도그라고 하는데 짖는 개라고 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을 쓸 때 이제 개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개인 투자분들 중에는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특히 뭐 누가 얘기했어. 저 누가 얘기했어. 근데 그런 종목 중에 70%는 바킹 도구 도구입니다. 그 30%가 스타인데 그중에서 제대로 뜨는 건 20%예요. 그래서 이러한 로직들, 그러니까 우리는 퀘스천 마크에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중에서 스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분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할 수 있고요. 그중에 스타가 돼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도구가 되는 기업들은 리스크가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넣는 그 캐시카우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차트 바닥에서만 사는 겁니다. 이런 종목 고점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이분이 구력이 얼만큼 되셨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좋은 종목을 막 높은 자리에서 사신대. 예를 들면 S를 뭐 6만 원 넘게 사신대. 자, 아직 시장 성장률도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무조건 낮은 자리에 사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떠한 특정 종목이 지금 높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인데 신사업이 붙고 뭐가 붙어서 3, 4배 가는 거예요. 그럴 땐 사는 거고. 근데 신사업이 다 거짓말이야. 그죠? 거짓말이면 어떻게 예를 들면 돈스코이어 같은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퀘스천이 아니라 거의 뭐 도구로 가는 거죠. 이런 어떠한 루틴과 로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 종목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시청자님들의 종목은 결정하셨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까?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분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분류를 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는 처음에 제가 주식을 처음 입문했을 때는 퀘스천 마크를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요 캐시카우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근데 이건 차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 이제 캐시카우도 스타로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쪽으로 몰려야 돼요. 최고의 종목은요, 도구였는데 스타가 되는 거예요. 100만 분의 1 확률. 그죠?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게 스타로 몰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퀘스천 마크에 스타가 되는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죠. 네. 제가 그리고 오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다양한 아침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검색하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가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만약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제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제가 항상 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예, 제가 만든 겁니다. 다 제가 만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나누는 건데 제가 그거를 다시 다 재편성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론들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증권투자 상담사라든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있었던 뭐 FP 재무설계라든지 이런 거 다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어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아직도. 현실, 그러니까 제가 왜 사회과학을 좋아하냐면 저는 이제 전형적인 문과계였어서 결국은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과학을 딱 배울 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하고 뭐 보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특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운용 관리, 인사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면서 인문과학이 보게 된 거고 대부분 이제 정말 재밌는 건 사회과학이거든요. 왜? 사회를 통해서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재테크가 사회과학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 직접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사회과학은 내가 사회 속에서 걸려가는 바로적인 경험이니까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우리가 딱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 재미가 없었던 건 어떻게 돈 벌 수 있습니까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가장 재밌는 거는 어떻게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이론들을 백날 알아봤자 현실적이지 않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저는 최대한 빼고 지금 담백하게 합니다. 아까 전에 저는 BCG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뭐예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BCG 매트릭스 어떻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스타가 될 수 있는 기업,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것 중에 체크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분석 방법 보시게 되면 횡적 분석과 종적 분석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 생각 안 하고요. 횡적 분석은 뭐냐면 현재 많은 기업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삼성전자와 분석될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일까? 과거엔 LG전자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처음에 필두로 나왔을 때 현대차가 원래는 경쟁자였어요.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것이 넘버원이 되냐는 그 산업적인 걸 떠나서 넘버원에 대한 싸움이 현대차였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 근데 이 넘버원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횡적 분석에서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는 IT 양대 구도가 누구였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였어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와 비견할 수 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냐가 또 다시 한번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와 그다음 뭐가 되는 거죠? SK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왜냐면 SK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IT 사업과 화학 사업과 이런 부분이 점점 더 뭐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횡적 분석이에요. 지금 나와 비견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을 분석해내는 게 횡적 분석입니다. 녹십자와 비교될 수 있는 게 셀트리움과 비견될 수 있는 게 SK바이오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세 개의 위치를 놓고 나서 어떤 것이 지금 저평가돼 있고 어떤 것이 지금 안 갔고 어떤 종목이 주도가 될 수 있느냐가 횡적 분석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전기차 종목 중에서 무엇이 갈 거고 지금 산업 섹터 중에서 무엇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횡적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종적 분석은 뭐예요? 과거의 데이터일까? 하나, 그러니까 기업이 그 횡적 분석 같은 경우는 기업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되는 거고 종적 분석 같은 경우는 기업이 소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삼성전자는, 현대차는, LG전자는 어떠한 실적일 때 같더라. 요게 종적 분석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재무상태표 핵심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요것만 보자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 간에 자본, 내 돈이에요. 주식은요, 그 회사는요, 내 돈 플러스 남의 돈으로 엮여 있어요. 네. 내 돈 플러스 남의 돈.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근데 내 돈이 남의 돈보다 많아야지만 회사가 유지가 된다 해서 자본과 부채를 먼저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돈이랑 주식시장이랑 비교하는 거니까 모든 핵심은 내 돈과 비교하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얼마 있어를 할 때 우리 강남의 빌딩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뜯어보면은 당신의 강남의 빌딩에 당신의 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가 재산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게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래 자본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정말 장사가 매출은요. 제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다 해도 매출은 제가 1,000억까지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냥 회사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유통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바꾸는 게 하나 있어요. 매출액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게 영업이익률이에요. 근데 마진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말로 정말 제품을 만들고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요. 그래서 덤핑으로 넘겨요. 적자야. 근데 매출액은 1조래. 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조선주들 잘 보시라고 할 때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정말 많은 수주를 받아놓고도 그 수주가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오히려 내 몸을 깎아먹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시는 게 뭐예요? 영업이익률은 보셔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돈.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당기순이익인 거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곱하기 뭐 10배, 30배에서 시가총액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 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과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다다. 이게 다예요. 여기서 이제 확장이 돼서 어떤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인데 오늘은 그중에서 제가 뭐냐면 캐시카우. 돈을 많이 버는 종목 중에서 어디가 바닥이고 바닥에서 어떠한 이유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오늘은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 차트 저점 잡았을 때 이 차트 저점에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될지에 대한 포인트적인 부분들 오늘은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좀 지루한 이론은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루한 이론이고 바로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제 이제 더 많은 지루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무실까봐 벌써 지금 또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74개 7777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코메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코메론 종목을 제가 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냐? 순연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가총액도 700억인데 순연금도 70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주자 만드는 회사인데 너무나 잘 팔려요. 특히 요즘에 홈피니싱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홈을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코메론이 종목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 사고 싶죠. 근데 대량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이 좋으니까. 종목이 들어왔는데 수급이 들어왔는데 거래량 없이 퉁퉁퉁 밀려요. 우리 이제 알잖아요. 오비비 기법을 배웠으니까 이런 종목은 다시 간다. 근데 자 여기서 살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자리에서 지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 자리도 지켜지고 요 자리도 지켜지고 요 자리도 지켜지고 뭐예요? 다중바닥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거 강의 저번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중바닥이 만들어지는데 회사를 보니 기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업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타이밍이나 이런 타이밍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다만 이런 다중바닥에서 봐야 될 거는 사실은 종목이 굿이냐 배드냐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굿과 배드를 분석했는데 어떻게 분석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기에는 저는 이쪽 타이밍에서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타이밍이 어디냐? 이걸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자,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자 2019년도 12월까지 666억, 600억대를 유지합니다. 자, 매출액 유지 오케이. 규모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근데 영업이익도 자 161억, 159억인데 2020년만 153억이에요. 엄청난 수치죠? 그죠? 자, 계속해서 지금 161억, 159억, 153억이면은 벌써 600억대 2020년대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이익이 유지가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30억대로 유지가 되죠. 꾸준하잖아요, 회사가. 그럼 바닥이라는 거에서 여기는 회사 자체가 꾸준하게 돈을 버는 회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차트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은 다시 또 본질의 가치까지 올라올 수 있겠구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본 총계를 보니까 1193, 1284, 1405 자본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자본금은 유지가 돼요. 자본금 유지돼서 증자랑 감자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죠. 부채 비율이 10%입니다. 자 부채 비율 10%에 유보율 3000% 이상입니다. 자 이런 종목 갈까요 안 갈까요? 차트 바닥에서만 매수해 놓으면 당연히 다시 올라가겠죠. 이게 뭐예요? 차트 바닥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로직이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이런 데서 만약에 실적이 받쳐주거나 뉴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요즘 뭐 코로나19로 뭐 홈피니싱이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가는 거죠. 대신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런 기본적 분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 강의를 많이 안 드리는데 어느 순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캐쳐 마크에서 스타가 될 기업들은 개인들이 분석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미팅을 한 10번에서 20번 사이랍니다. 회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가치 투자는 이런 식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로직이 생긴다는 겁니다. 좀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 기업입니다. 그다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온 캠텍이라는 기업인데 오늘 뭐 한 4%까지도 움직였는데 이 라이온 캠텍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온 캠텍도 유보율이 1000% 이상. 유보율은 왜 중요하냐? 사실 상장사를 가장 인수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M&A 건에서 많은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저 회사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지요. 자, 유보율이 1000%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유보유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율 1000% 이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꾸준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유보율이 나와야 돼요. 꾸준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다중바닥이 만들어졌는데 돈은 버는데 거기다 돈까지 많이 쟁겨져 있어요. 뭐 이 기업이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친환경 포장 용기에 뭐 글루 쪽에 성분을 만들거나 인조대리석 쪽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내용을 확인했을 때 자 바닥이요. 이 바닥에서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고민에 대한 로직을 어떻게 잡냐예요, 사실은. 자, 차트상에서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바닥 자리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많이 갈지 안 갈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저는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 절대 잃을 일은 크게 없다고 봐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에서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단타 잘하시는 분들한테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샀다 팔았다만 엄청 하는 거지 30% 수익도 안 나오세요. 장이 좋지 않으면. 혹은 장 때문에 1년에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로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업을 잘 분석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자, 볼게요, 이제. 자, 매출액이 캐시카우라는 기업 있죠? 1314억, 1379억, 6개월, 자, 1561억 하고 6개월 435억, 375 벌써 넘었네요, 이건요. 지금 벌써 1000억 가까이 됐으니까. 자, 영업이익을 보니까 80억, 28억, 115억인데 지금도 65억에 83억이면 벌써 오버퍼핑 했죠. 성과 벌써 넘어갔잖아요. 퍼포밍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을 보니까 1076억, 1022억, 1099억, 1090억. 자본이 어때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자본도 좋고. 자, 부채 볼게요. 자본금은 유지 77, 77, 92, 90인데 부채 비율이 16, 30, 21, 21, 27. 부채가 100%가 안 넘죠. 지금 제가 본 로직들을 빠르게 스캔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영업이익률도 6%, 2%, 7%인데 6% 단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데 떡볶이집에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떡볶이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이 매출액은 또 다른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는데도 순간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떡볶이를 팔았던 주 메인은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고 그중에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당기순이익이고 그게 1년 이제 꾸준한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 이런 표를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한 해 동안이 아니라 꾸준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만 보여드려요. 이게 뭐예요? 캐시카우라는 거예요. 꾸준한 경우의 수, 꾸준한 캐시카우들이 나오는 기업들은 차트 바닥일 땐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한 로직들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런 매법들은. 차분하고 여유로우면 절대 안 잃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상하게 트레이닝이 돼요. 점점 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게 주시장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거나. 저는 늘 조심하시라고 얘기하고 늘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너무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바닥줄 하실 거면 이런 걸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아예 급등줄 할 거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일 위험한 게 주식시장 뭔지 아세요? 묻지마 투자입니다. 자, SM코어라는 거예요. 차트 바닥에 SK가 최대주주예요. 그러니까 툭툭툭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차트들이 나왔어. 이런 차트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나간 차트만 얘기하지 저처럼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차트를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근데 왜? 자신이 있으니까. 이 기업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그 K대학교랑 그다음 이런 데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런데서 이제 평생교육에서 강의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것들이 다 철저히 무시됐는데 나중에 똑같이 어떤 분들은 기본적 분석을 했고 어떤 분들은 기술적 분석만 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융합적 분석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스토리 분석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토리 분석이 그거죠. 사실은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건 사실 스토리 분석이에요. 스토리 분석이라는 것은 그 퀘스천이 스타가 되는 게 가장 큰 수익이고 그다음에가 수익 보실 수 있던 게 묻지만 투자가 아니라 이런 어떤 바닥 구간에서 스토리가 아닌 어떤 기본적 분석을 통해 베이스를 갖고 왔던 것들도 굉장히 큰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분석 중에는요.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건 스토리 분석이에요. 스토리 분석이 가장 큰 수익을 내고 두 번째 분석을 내는 건 기본적, 기술적 분석이 비슷비슷한데 만약에 초보자 역량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기본적 분석이 나아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보니까 SK 주식회사가 있었죠. 본인이 있고 지분이 26%. 최대 주주 관련 최태원, 그러니까 SK 관련 최태원, 박성화, 정동현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SK SM코어가 이런 내용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는 내용을 하고 바닥 구간에서 타지는 것들을 체크한 거죠. 자,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기업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SK죠. SK는 큰 기업이잖아요. 아까 SK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SK 기다렸다가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대량 수팅이 나왔고 눌림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근데 SK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SK라는 회사가 현재 주가가 20만 9천 원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PS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BPS. 이게 PBR이라는 개념이에요. 회사가 삼성전자와 비등해질 회사가 BPS가 얼마인지를 보고 이 구간에 대한 확인을 좀 할 수 있어요. 청산가치라고 그러거든요. 다만 이 종목이 조금 느린 건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주사라는 것은 본질의 사업이 아니라 다른 어떤 회사를 컨설팅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수수료를 부여받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은 조금 리스크하고 주가가 조금은 늦춰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SK라는 게 SK 바이오팜, 뭐 SK 이노베이션, 뭐 SK 뭐 등등 종목들이 많죠. 근데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권들이 발생을 하고 수익권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BPS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BPS를 보자고요. 청산가치를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PER, PBR인데 BPS가 잡힙니다. 18만 9천 원, 20만 5천 원, 24만 7천 원, 26만 원, 26만 5천 원. 제가 SK 같은 경우 20만 원 언저리에서는 해볼 만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였는지 이제 아시겠죠? 20만 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결국은 다시 26만 5천 원, 27만 5천 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청산가치가 20만 원대가 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자, 매출액을 볼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을 볼게요. 영업이익률도 5% 유지가 되고 있어요. 4.64, 4.61.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고 제가 뭐 EPS나 퍼나 발행주수 이런 거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까 전에도 청산가치를 보자는 얘기예요. 종목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럼 청산가치 대비 지금 1 밑의 기업이기 때문에 SK는 안정적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그럼 이제 비교하는 거죠. 과거 SK와 아까 종적 분석이죠. 과거 SK와 지금 SK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과거 SK는 잘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화학 쪽, 뭐 여러 가지 내용들,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에 로직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SK가 단순히 그런 화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을 갖고 지금은 접근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주식은 재밌어야 됩니다. 또 주식은 유쾌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더스 제약.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더스 제약도 마찬가지인 게 요 자리. 그러니까 종목이 뭐 중증 환자 뭐 이런 내용도 좋아요. 오케이. 다 좋은데 저는 오늘은 무슨 매입법이 캐시카우 매입법이에요. CC 매입법. 자, 제가 나중에 정말 그 주식의 꽃은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입법이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만 해도 상위 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매하는데. 근데 정말 주식의 것은 사실은 캐치업 마크에서 사실은 스타가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발로 뛰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이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한테 쉽게 말 못하는 게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로직을 확인하고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같이 아예 본업이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근데 이게 왜 장점이냐. 이런 건 한 3-4배씩 움직여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런 종목들의 패턴들도 한 50%씩은 수익이 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위더스 제약이라는 것도 꾸준하게 뭐 치료제 특히 이제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노인성 치료제들이 많죠.
어쨌든 고연령이 되죠. 그죠? 고연령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치료제들을 만들고 있고 굉장히 좀 꾸준한 실적이 나와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이제 올라갔다 몰라요. 그 쉽게 얘기하면 캐시카우 종목은 높게 사시면 안 돼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이런 자리 바닥에서 매수 포인트 잡고 있으면 보는 건데. 자, 매출액을 보니 자, 2017년도 6월에 495, 509, 517, 524, 500억대가 유지가 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유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500억대를 유지시키고 있는데 거기다 보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00억 단위를 꾸준히 넘기고 있어요. 아하, 100억 단위 꾸준히 넘기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이죠. 자, 100억 단위 꾸준히 넘기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자, 영업이익이 꾸준히 100억 단위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차트 바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서 차트 바닥이 발생했어요. 영업이익은 꾸준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 뉴스까지 있는데 이런 데서 나오니까 당연히 힘이 모였다가 다시 이런 데서 힘이 모였다가 다시 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이에요. 재밌죠. 주식은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에너지 모이다 퉁퉁퉁퉁 모이다 툭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50% 정도 수익이 나면 항상 그 좋은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50%, 작게는 20에서 50% 수익에서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좋은 종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면 또 과열권에 됩니다. 좋은 종목이 이렇게 많이 간 건 코로나19 특수 경우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또 볼게요. 포스코 엠텍이라는 기업이에요. 포스코 엠텍이라는 기업도 대규모 수급이 들어왔죠. 자, 근데 여기서 사고 싶죠, 당연히. 포스코 기업인데. 근데 기다리면은 자, 쌍바닥, 우리가 이제 일명 얘기하는 쌍바닥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에서 쌍바닥은 우리는 다중바닥이라고 불러요. 이게 매집 패턴 중에 하나인데 다중바닥이 나오면서 이 자리가 지켜지면서 이 자리만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매수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모이면 다시 어떻게 될까? 팡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 포스코 엠텍이 인프라 관련 이슈로 해서 남북 경협주로도 엮였지만 그런 내용을 떠나서 포스코라는 기본적인 베이스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와 항상 공급 계약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 유지가 될 수 있는 로직 아래서 그 다음에 종목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대규모 공급 계약과 함께 바닥에서 포인트 나오면서 지금 수급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갈 수 있느냐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유보의 3,000% 이상 부채 비율 50% 이하예요. 3,000%. 유보의 3,000%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3,000% 이상이면데 자, 보실게요. 자, 지금 자본금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 순이익 유지가 되고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BPS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중시 여기는 거는 꾸준하다는 거. 다 플러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빨간색이 없는 기업이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현금흐름표 말고는 재무상태표에서는 무조건 플러스가 많은 게 좋은 겁니다. 예, 부채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 부채도 마이너스인 기업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단 딱 검은색이고 봐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시면 다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좀 일정하거나 부채 말고는 증가하는 게 좋습니다. 들쑥날쑥한 것보다 일정한 게 오히려 회사의 안정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빵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가 아니라 꾸준하게 90점 맞으면 그 플레이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 흐름에 대한 이해도와 그 흐름에 대한 변동성까지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직들까지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자, 일단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은 증가되는 것이 좋지만 너무 과하게 증가되면 영업이익률을 무조건 봐야 된다. 그게 뭐냐면 승자의 저주가 될 수가 있다. 대규모 공급계약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돈이 남는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고 만약 이 회사의 진짜적인 성장은 주머니에 들어올 돈인데 그 주머니에 들어올 돈은 당기순이익이다. 이해가셨죠? 1번. 2번은요. 재무상태표에서 우리는 남의 돈과 내 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 돈은 자본이고 남의 돈은 부채다. 근데 모든 비교는 자본을 통해서 비교가 되고 자본을 통해서 남의 돈과 비교를 하고 자본을 통해서 시가총액과 비교한다. 이해가셨습니까? 이게 끝. 기본적 분수문해법은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제가 그래도 정말 잘 맞췄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유가예요, 유가. 제가 항상 그 유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는데 저번 주 강의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유가 제가 35달러, 37달러 의미 없다고 그랬죠. 내려오면은 다시 콜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을 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유가를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 해외 선물을 하십시오. 해외 선물을 파악하십시오. 이런 단계가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올라간 게 두 가지 이슈 때문이에요. 사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유가를 움직였고요. 코로나 치료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때문에 움직인 거죠? 바이든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올라갔다라는 내용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가라는 것도 없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진짜 다시 한번 코로나 이슈가 대규모 유행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가도 없어지지 않을 재화 중에 하나예요. 유가는 다시 올라갔다고 봤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교과서가 4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몰라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초등학교 교과서 중에 물을 많이 사 먹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었고 지금 물 사 먹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석유는 고갈된다는 거예요. 왜 고갈되냐? 그게 썩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생물들이 죽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져서 뭐가 되고 조합돼서 만들어진 게 유가인데 그 자원은 한정적이다. 저는 가장 무서운 건 한정성이라고 봐요. 리미트라고 봐요. 그래서 이 리미트 때문에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도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유가가 막 진짜 넘실넘실할 때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유가는 다시 대신에 이제 제가 그 이격률 높은 건 하지만 유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유가가 뭐 마이너스로 간다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책을 본 건가? 저는 그래요. 사실은 모든 일의 풀이는요 저학년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가장 기본으로 들어갈수록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복잡해질수록 이상한 판단을 내려버려요. 저는 가끔 그래요. 그냥 단순해지십시오. 그러니까 판단이 안 서면 가장 기초로 가보시면 돼요. 자, 제가 그러니 대선이 판도가 바뀐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정말 예전에 목민심서에서 크게 와닿았던 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정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목민심서 중에 현명한 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백성이 원하는 왕은 굶주리지 않게 하는 왕이다. 그 외에는 없다라는 내용이 제가 느끼기엔 있었어요. 그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이 다치지 않고 백성이 굶주리지 않아야 돼요. 정의로운 왕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미국 대선에서 저번 판도에서 뭐예요? 미국이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서 트럼프가 된 거였죠, 사실은. 정의를 떠나서.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된 이유가 제 생각입니다.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한 루트를 정치적 견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이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목숨, 결국 그것도 먹고 살고의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작용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유가는 왜 그러면 제가 유가를 보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은 뭐냐면 유가의 가장 기본은 공장이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예요. 근데 시장이 지나고 나면 유가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물론 저가 이제 요 변수는 뭐냐면 5년 안에 전기차, 자동차에 대한 유가 수요도 굉장히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계성 때문에 초등학교 기본적인 로직으로 본다면 유가는 어느 정도 선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나오냐? 대체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고갈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기차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도 보는데 그 전기차 사업에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전기 사업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전해질 사업이라든지 수소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있죠. 대체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근데 유가가 이제부터는 상단은 닫힌다예요. 유가는 어느 순간 쉘가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체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상단은 닫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갈되는 것은 당연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상에서 움직인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유가를 너무 다양한 판단을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게 그러면
이 유가상으로 볼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40 한 3달러, 4달러 가면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코로나 치료제 아직 집적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뭔가가 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요 정도에서는 하락이고 요 정도에서는 더 매수라는 37점 제가 37달러 뭐 37불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동성을 의미해요. 37값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면 상식선상에서 그러면 유가는 오히려 안정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캐시카우가 되는 거예요. 캐시카우도 박스권 매매가 되는 거. 박스권 바닥에서는 정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포지션만 본다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점점 더 단순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속에서 재미도 있지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다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정말 허황된 것들이 많아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도 많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근데 지금 과거를 잘 생각하면서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은 유가를 사야 될 타이밍입니까? 저는 글쎄요 올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항상 안도감에서는 또다시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자, 빅스 볼게요. 빅스라는 것은 변동성 위험성 지수입니다. 자, 빅스라는 것이 이제 변동성 위험성 지수인데, 자, 빅스라는 것은 다중바닥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다중바닥을 만들어서, 자, 여기서 쓰리바닥까지 만들었었죠. 자, 쓰리바닥에서 이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봤지만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밀려 내려왔죠. 자, 빅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빅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불안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사람이 불안할 때 마음이 더 쿵닥 좋을 때 쿵닥쿵닥 떠는 것보다 우리 그러죠. 죄를 짓고 못 산다고. 죄를 짓거나 불안하면은 그때가 이제 많이 주가가 빅스가 올라가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빅스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케이스들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조금은 안정감이 왔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빅스는 빠집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변동성 지수가 왜 나쁠 때도 잘 갑니까? 좋을 때는 왜 빠집니까? 나쁜 짓 하면은 더 많이 가슴 떨리잖아요. 그게 빅스 지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변동성 위험 지수라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정감일 때 조금은 고민해 보자는 게 좀 안정감이 발생을 했으니 이런 데서는 조금 관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좋은 종목 중에서 지금 강의 드렸던 것이 오히려 갑자기 원초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에서는 좀 더 센 강의법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차트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삽니다. 차트가 파턴에서 이렇게 매매합니다. 이런 식의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세요라는 포지션으로 이야기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안정성을 추구하고 리스크들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빅스 지수가 한 번 더 내려오면 그 다음에 저평가가 되는 거죠. 사실 아직은 높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씩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저번 주에 온코색이라는 종목도 미국 주식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도 오늘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주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문의들이 오는 것 중에 주식은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이런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요 이야기를 오늘로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제 주식 경험 통해서 주식은 돈 벌 수 있습니까가 제일 먼저 있더라고요. 주식으로 정말로 하면은 대부분 망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요. 구분이 되고 분류가 되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감정이 앞서서 하실 거면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하면서 그것을 연계서상에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BC 매트릭스를 오늘은 강의 선산에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쉽게 하면 캐시카우 강의를 했죠, 오늘. 캐시카우는 결국은 바닥에서 안정적인 매매라거나 배당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성향이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법이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퀘천마크에서 스타로 가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중요한데 제가 왜 퀘천마크에 대한 강조를 드리냐면 이 퀘천마크에서 급등과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대부분 주식 깡통 차시는 분들이 어떤 케이스냐 퀘천마크를 잘못 듣고
잘못된 정보로 도구가 되는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장 위험성이 큰 겁니다. 사실 이러한 분류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좋은 기업들은. 다중바닥에 대한 기법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로 주식으로 크게 잃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고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못 닿았던 이야기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비밀번호 74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좋은 수익과 그다음에 언제나 좋은 결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자 되십시오.